트럼프행정부가 유학생 체류 자격을 손쉽게 박탈할 수 있도록 이민 단속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공장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한인의 제38대 이임식과 제39대 취임식이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오하이오에서 50대 70대 한인 여성들이 주축을 이룬 성매매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진 출국에 나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항공권과 $1,00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현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체류 자격을 손쉽게 박탈할 수 있도록 이민 단속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20여 개 주에서 시행 중인 불법 체류 대학생 대상 거주민 학비 혜택을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면서 유학생 사회가 다시 한번 패닉에 빠졌습니다. 연구비 삭감과 취업난까지 겹치며 미국 유학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소 4,700건이 넘는 유학생 체류 신분 박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이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속국은 임의로 말소한 유학생 및 교환학생의 정보 시스템 기록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한 상태.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기관들의 유학생 체류 신분 박탈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민 당국 직원은 필요에 따라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 시스템 세비스에서 학생의 합법 체류 신분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연방 국무부의 유학생 비자 취소도 유학생 체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요건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유학생 비자 취소 자체가 곧 체류 신분 종료 사유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모든 서비스 담당자에게 해당 정책에 대한 내부 지침이 전달된 상태지만 최종 확정 및 시행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명한 피난처 도시 대상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에는 주내 불체 대학생에게 저렴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허용하면서 미시민권자인 타주 대학생에게는 비싼 학비를 요구하는 등 미시민보다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주정부 정책을 파악해 중단 조치할 것을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에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뉴욕주는 2002년부터, 뉴저지주는 2013년부터 주내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타주에서 진학한 학생보다 훨씬 저렴한 수업료를 받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불체 학생들은 비싼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이를 인정해주는 미전역 24개 주의 대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유학생 비자 단속 강화 및 체류 자격 박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국적으로 유학생들이 여행이나 귀국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 여행은 물론이고 미국 내 여행도 꺼려하고 단순 휴가 목적뿐 아니라 연구나 학술 목적의 장거리 이동 계획도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행을 포기하고 자국 대학원으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다른 나라 대학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전체 유학생 중 세 번째로 많은 한인 유학생들은 단속국의 유학생 체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면 계획대로 학위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공장을 확장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공장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다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터라 무리한 공사 일정을 소화하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산업안전보건청이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부주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칸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은 4월 25일 오후 3시 40분경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 있던 인부 한 명이 파이프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구급차에 실려 현장에서 빠져나온 후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3건 이상의 인명사고가 잇따르며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우려, 산업재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공사 현장에서 금속 파이프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공사 현장에 파견된 하청업체 소속 한인 남성이 크게 다쳐 부상자가 헬기를 타고 사바나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로 긴급 이송되는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약 보름 만인 3월 21일에도 40대 한인 남성이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에 치이며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현재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인부가 사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셀 공장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이어가면서 잦은 산업재해와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 사바나 지역은 작년 여름부터 기상 악화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일정의 차질이 발생하며 공사가 지연돼 왔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합작 법인을 세웠으며 2025년 중순경 공장 가동을 목표로 공사에 돌입했지만 공사 지연 문제로 인해 제품 생산 시기를 내년으로 이미 늦춘 상태입니다. 뉴욕 한인의 제38대 이임식과 제39대 취임식이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의 인수인계위원회는 이 취임식이 다음 달 12일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8, 39대 뉴욕 한인회장 이 취임식이 다음 달 12일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뉴욕 한인회는 전현직 한인회장이 상의한 끝에 다음 달 12일 목요일 뉴욕 한인회 창립 65주년 기념식을 기념해 이 취임식을 함께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 이 취임식은 뉴욕 한인회 창립 65주년 기념식과 함께 뉴욕시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 인수위원회는 지난 1일 전 현직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인수인계위원장의 서명을 모두 마쳤으며 공식 인수인계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명석 회장, 38대 김광석 회장을 포함해 곽호수 인수위원장 등 인계위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회장 이취임식에 대해 김 전 회장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으며 김 회장은 이 3주 동안 여행 및 출장 일정이 있어 5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이명석 회장은 5월 1일 이 취임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38대가 인수인계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이 취임식 취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제38대 한인회는 이명석 당시 당선인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취임식을 취소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9대 한인회장으로 당선된 회장은 4월부터 사무국 지원 부족으로 행사 준비가 어려웠고 인수인계위원회 구성 및 인수인계 절차가 연기된 점을 지적하며 이 취임식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39대 집행부는 20명 내외의 부회장단과 임원 5개에서 6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오하이오에서 50대, 70대 한인 여성들이 주축을 이룬 성매매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마사지숍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인 여성 6명을 포함 무더기 기소된 총 8명에 적용된 중범죄 혐의는 무려 83개입니다. 오하이오주 트럼블 카운티 대배심은 마우닝밸리 지역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한인 6명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했습니다.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주 법무장관과 제리 그린 마우닝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에게는 83건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히며 인간성을 저버린 타락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총 83건의 중범죄 중 상당수는 자금 세탁 및 성매매 알선과 관련돼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타이거 스파, 써니 스파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 국적의 여성들을 모집, 3개월간 업소에 머물게 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수익을 금융계좌와 부동산, 차량 등으로 자금 세탁을 해왔습니다. 또 일부 혐의자들은 마사지샵 운영 외에도 위장명의 사업체를 통해 불법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다수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한인 여성들로 일부는 한국에서 직접 유입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한 채 생활비와 숙박비 명목으로 착취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우닝밸리 셰리프국은 이번 기소가 인신매매 수사팀의 수년간에 걸친 수사 결과라고 밝히며 대규모 단속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현금과 장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된 한인은 황태숙, 황창미, 윤영희, 서키스타, 금자슈가스, 김영숙 등 6명으로 이들 가운데는 텍사스와 조지아, 미시간주 출신도 있습니다. 기소된 8명 중 1명은 체포돼 트럼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의 자진 출국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진 출국에 나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항공권과 함께 $1,00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항공권과 $1,000의 현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관세 국경보호국이 운영하는 CBP 홈 앱을 통해 자진 출국을 선택한 불법 체류자로 국토안보부는 신청자들의 귀국이 확인되면 현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현금 지원을 통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불법 체류자들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비용이 $17,000가 넘게 들 것으로 추산하면서 스스로 귀국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연방정부가 나서서 추방하는 것보다 70%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CBP 앱을 통해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불법 체류 이민자는 출국하기 전까지 구금 및 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CBP 앱과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이들의 티켓 예약과 필요한 서류 작업을 직접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진 출국 승인이 날 경우 3주 내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CBP 앱을 통해 자진으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는 이민 세관 단속국을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 이민자가 이민 세관 단속국으로부터 체포를 피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